오늘 특강은요, 공동정범에 대해서, 그리고 합동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공동정범을 찍어야 될지, 그죠? 절도죄의 공동정범을 3번에 찍을지, 4번에 있는 합동범인 특수절도를 찍을지, 갈등을 막 때릴 거예요. 어떤 것을 찍을까? 그래서 공동정범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히거나 합동범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히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갈등을 많이 하겠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공동정범이 뭔지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큰 의사의 공동 가공의 의사, 쉽게 얘기하면 이 세 명의 사람이 강도짓을 하는데 서로 간에 임무를 분담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기능적 행위 분담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담하냐면 빨간색 얘는 집안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에는 경찰이 오나 안 오나 망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요 녹색의 얘는 뭐를 하냐면 얘네 둘이 지금 강도짓 해갖고 물건을 훔쳐 나오면은 얘네 둘을 태우고 도주하기 용이하게 도로가에서 시동을 걸고 차를 대기하고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큰 범행의 밑그림이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범행의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공동 가공의 이런 의사는 각각의 어떤 임무의 분담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이 각자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 충실히 했을 때, 그죠? 일체가 돼서 자기의 어떤 범행을 완성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공동 가공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까 각자 행위 분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너는 강도짓을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강도를 하고, 그리고 너는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짱을 보고, 망을 보고, 너는 차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올 때 너는 시동 걸어서 얼른 도망치도록 용이하게 해라. 이런 것을 전부 다 기능적 행위 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정범은 단순하게 우리 세 명이 모여서 우리 강도짓 한번 해보자,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공동정범이 되려면은 적어도 각각의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그 범행자들의 임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능적 행위 분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기능적 행위 분담은 행위 분담을 통해서 어쨌든 최종 목적은 이 집에서 물건을 갖다가 강도짓해서 물건을 탈취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범행에 대한 일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의 어떤 기능적 행위 분담을 통해서 자기의 범행을 완성시킨다는, 이런 범행을 완성시켜서 자기의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비됐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빨간색 애가 어떻게 돼요? 강도짓 하러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니까 이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지금 나머지 두 명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집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나머지 두 명. 예? 나머지 두 명은 지금 밖에 있는 거죠? 하나는 대문간에 서 있는 거고, 대문간에서 경찰이 오나 서서 보는 거고, 또 한 명은 도로가에서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훔쳐나온 물건을, 강도짓에서 나온 물건을 태우고, 그죠?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현장에는 지금 누구만 들어가 있어? 요 빨간색 얘 한 명만 가 있는 거죠? 자, 요런 경우에는 합동범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집안에 들어간, 범행 현장에 집에 들어간 건 누구만 들어갔어? 요 빨간색 얘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있죠. 그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공동정범은 요 정도 설명하고, 또 이제 합동범을 설명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형법 제30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분담, 자,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분담. 기능적 행위 분담이라는 것은 나는 이거 할 테니 너는 저거 해라, 이것을 갖다가 기능적 행위 분담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합동범은 무엇이냐면요, 여기다가 좀 적어 보실래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적어봐.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범행 현장에 같이 있는 것. 적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합동하여라는 이 구성요건을 갖고 있는 범죄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딱 3개예요. 특수자가 들어갔다 해서 다 합동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구성요건 자체에 요 3개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는 바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고 형법상은 요 3가지 범죄가 바로 합동범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합동범은 또 무엇인지 좀 봅시다. 합동범은 뭔지. 자, 그러면 여기 아래 합동범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본데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합동범 적어놓고 뭐라 적어놨나요? 시간적 장소적 접착으로 되어 있어 적어놨죠? 그죠?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범행 세 명이 이런 거야. 야, 내가 예전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가 봤더니 간혹 가다가 그 아들내미가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유도 선수나 복싱 선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 힘이 장사인 경우가 있더라. 나 혼자 가면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가 힘드니까 너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범행 현장에 자, 누구? 1명, 2명. 2명이 따라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얘는 뭐를 하고 있냐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갖다가 가지고 도망칠 수 있도록 차에서 시동 걸어놓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런 경우에 지금 현재 범행 현장, 이 집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갔어요? 얘하고 얘 지금 2명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그 범행 현장에 혼자가 아닌 2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범행이 대담해집니다. 왜 범행이 대담해지냐면은 혼자 범행을 저지르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좀 간도 좀 쪼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저 겁도 좀 나고 할 텐데 자기의 동지가 1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지가 1명 더 있다 생각하면 든든하겠죠. 그래서 야, 저놈 잡아. 내가 저놈 너 꼼짝 못하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장롱 서랍에서 내가 금을 돈을 꺼낼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이 집안에 만약에 남자가 1명이 있었다. 어떤 싸움 잘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다. 피해자가. 그러면은 2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를 갖다가 1명이 팔을 붙잡고 있고 1명이 어떻게 돼요? 다른 무기 같은 거로 공격을 해 갖고 쉽게 범행을 완성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범행 현장에 혼자 들어간 것보다 이 범행 현장에 이렇게 2명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를 바로 합동범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지금 접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범행에 가담한 인간이, 그죠? 지금 2명이, 현장에 들어간 놈이 2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성요건에는, 합동범의 구성요건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2인 이상 합동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합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 범행 현장에 어떻게 돼요? 같이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범행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범행에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죠? 범행이 더 대담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사람을 죽인다 그래도 혼자 죽이려고 그러면 좀 겁도 나고 할 텐데 1명이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사람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죽이는 거야? 하면서 막 칼을 휘둘러 갖고 막 피해자를 아주 살벌하게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바로 이 3가지 범죄는 합동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바로 범행 현장에 한 놈이 아니라 몇 놈? 범행 현장에 2놈이 들어가야지 합동범으로 의율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지난 2002년도 판례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2명이 범행 현장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한 놈이 지금 밖에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동 걸어놓고. 자, 이 경우에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합동범이면 합동범이고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다. 합동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2년 판례에 어떤 것이 새로 등장하게 되냐면은 바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범행 현장에 2명이 들어가고 밖에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놈 있잖아요. 이놈을 갖다가 죄명을 뽑아봐라. 그러면 어떤 죄명이 나오냐면은
만약에 이놈들이 특수 강도다 하면 어떻게 돼요? 특수 강도의 공동 정범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당시 이게 시험에 대박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왔다고 한다면 다 틀렸고요. 합동범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계속 틀렸죠. 그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바로 그 장소에 한 놈도 아니고 몇 놈, 두 명이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범행이 잔혹하고 더 대범해지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세 개의 합동범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합동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범행의 현장에 어떻게 돼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해서 두 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는 것은 합동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위가 일반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지금 범행 현장에 집에는 누구만 들어갔어? 한 놈만 들어갔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망을 보고 있고 얘는 차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 바로 범인들이 흐트러져 있으면은 이것은 합동범이 될 수가 없고요. 그냥 단순한 공동정범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 보시면은 지금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돼서 그 피해자의 집에 두 놈이 들어갔을 때 한 놈이 아니라 두 놈이 들어갔을 때 그죠? 범행이 더 대담해지고 더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범행이 더 대담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갖다가 그냥 칼로 한 방만 찌를 걸 갖다가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으니까 서너 방을 더 찔렀다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동범을 더 무섭게 벌하는 이유가 형량을 훨씬 무겁게 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여기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메모할 것을. 합동범이 되려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2인 이상 합동하여 몇 명이 필요한 거죠? 2명이 필요합니다. 예. 한 명은 안 돼요. 예, 2명이 반드시 범행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합동범이 되려면. 그리고 또 여기 나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몇 명?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주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합동범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되셨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공동정범의 그림을 머릿속에 필름으로 찍어놔. 자 어떻게 되어 있어? 범인들이 지금 전부 흩어져 있죠. 그죠? 한 놈은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고 한 놈은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있고 또 한 놈은 뭐예요? 차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 그죠? 의사의 공동은 있지만 그죠? 강도짓을 하겠다는 공통적인 범행의 가공 의사는 있지만 지금 범행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 혼자만 단독으로 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범행 현장에 단독으로 갔냐, 범행 현장에 2명 이상이 존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합동범이 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공동정범이냐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범인들이 이렇게 서로 흐트러져 있는 경우,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죠? 흐트러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같은 강도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 현장, 집에 들어가는 게 몇 명? 2명이 집에 들어가서 서로 합심해갖고, 그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그죠?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된 장소에서 몇 명? 2명이 들어가서 합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합동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밖에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얘는 어떻게 돼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범죄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걸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요, 지난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고, 지금 어느 시험에 나왔지, 이게? 예, 보니까 경찰대학교 2024년도 편입시험에 19번의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강의 끝나고 나서 문제 바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꼭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범행 현장에 2명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돼서 2명이 들어간 걸 뭐라 그래요? 합동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합동범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몇 명이 필요하다?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거는 그냥 어떻게 돼요? 범행 현장에 지금 몇 명 들어가 있니? 이거는 범행 현장에 몇 명 들어가 있니? 한 명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서로 범인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흐트러져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 공동정범입니다. 공동정범이 아무리 까불어도 있잖아요. 예, 합동범의 형량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합동범을 무겁게 벌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